자, 이 시간은 교재는 481페이지를 보시는데 이 표가 지적공부 전체 등록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서 설명이 빠져 있죠. 그래서 앞전에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수업 자료, 제 자료 25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이제 전체 있죠.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맨 위에 이제 1번고 구분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번호가 있고 밑에 설명 있죠. 밑에 요 표 밑에 자료에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소재와 지번. 이 소재 지번은 우리 말하는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 사항입니다. 그죠?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다. 나머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죠. 반대로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외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토지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차장 천원이죠. 이 부호로 등록이 됩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3번 면적은요 딱 토지 임야대장에만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종합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면적은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 그리고 4번 경계. 요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이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소유자는요 앞에 토지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직권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되지만 지적도 임야도 여기하고 지적도 임야도하고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6번 소유권 지분은 이건 공유지 연명부에는 박정수의 5인의 지분이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아파트를 부부가 뭐 할 때요? 공유할 때의 지분입니다. 그게 등록되죠. 두 군데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7번 토지 고유번호는요 19자리.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적공부에는 다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여기만 여러분 이 지적도 임야도 이 도면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8번 도면번호 있죠. 이 도면번호는 이 도면의 번호입니다. 8호. 이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자 보십시오. 토지 임야대장에 8호라고 써지고 그리고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8호라고 써지죠. 그러나 이 도면 번호는 제 자료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이 안 됩니다.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물을 때 시험에 물을 때 도면 번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9번에 장 번호 이거는요. 마찬가지 1의 1이라는 이 장 번호도 이 도면에만 보셨죠? 이 도면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장 번호는 이 도면에는 없죠. 이 도면에는 장 번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토지 임야 대장부터 도면을 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는 다 1의 1이 적어져 있죠. 축척입니다. 10번. 이 축척은요, 토지 임야 대장에는 1대 500이라고 적고, 지적도 임야도 여기는 그냥 이제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죠. 그럼 축척은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습니까? 물으면 대장과 도면. 대장에는 1대 500, 도면에는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이거는 그 위에 표에는 없죠. 특이한 거 하나.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앞시간 마지막 이 도면 안에 25.10, 이 25.10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 여기죠. 이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고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 자료에 있는 이 위에 표는 참고로 이거 읽으시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읽으면서 번호가 똑같죠?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는 이 표를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어디에는 무엇이 등록되고 어디에는 무엇이 등록되지 않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에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업자료 22페이지에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보십시오.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특이한 사항이 3번의 면적. 이거 가장 쉽게요, 여러분. 초기 시험에 우리가 쉽게 나올 때는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되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적도 있죠. 아주 쉽게. 토지 대장 아니면 임야 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거 있었죠. 9번에 토지 임야 대장입니다. 등록상 자료 22페이지에 토지 이동 사유. 시험에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죠.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죠? 그리고 10번, 11번 토지 등급을 등록하다가 공시지가로 이렇게 바뀌는데 토지 등급이 등록되다가 개별 공시지가로 등록사항이 바뀐 거는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이 바뀌었다. 세법에. 그렇게 아시고. 물론 토지 등급과 공시지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만 등록됩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 임야 대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에 용도 지역이 있었죠. 도관 농자. 이 용도 지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온다는 거는 용도 지역은 시험에 거의 안 물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도관 농자 이건 참고로 아시고. 자,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앞전에 우리 기출문제 이제 조금 분석해 들어갑니다. 우선 5월, 6월에 요약 정리하고 기출문제들도 이제 조금씩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공통 등록사항 물어가지고 거기 공유지 연명부에 1번, 2번하고 4번, 5번 있죠. 소재 지번, 소유자, 고유번호, 장번호.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1, 2, 3, 4번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소유권 지분. 여러분 항상 소유권 지분 이거 하나 가지고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권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방금 자료 표 가지고 했지만 공유지 연명부에는 박정수의 5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때 그 지분이다 라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이제 5, 6, 7번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에 5번 아파트 명칭, 6번 전유부분 표시, 7번 대지권 비율. 요 세 가지는 여기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딱 등록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고 지적도 임의하도록 합니다. 자, 특이한 게 많죠. 3번 경계, 4번 도면 색인도, 5번 도면의 제명. 여기까지 이 도면 안에 여러분 옆에 또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도면 안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축척은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 축척은 대장과 도면이라고 그랬죠. 축척 하나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척은 대장에는 1대 500, 도면에는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고요. 또 나머지 이제 도면에 보면 7번 도각선과 수치,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이나 청량 기준점 위치,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 위치. 이게 다요. 도면이 제일 특이합니다. 등록사항이 가장 특이한 게 많죠. 다시 보십시오. 3번 경계, 4번 색인도, 5번 도면의 제명, 그리고 7번 도각선과 수치, 8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9번 삼각점이나 기준점 위치, 10번 주요 건축물 구조물 위치, 3, 4, 5번, 7, 8, 9, 10번. 암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다시 이 도면 놓고, 도면 옆에 놓고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십시오. 24페이지에 자료. 1번, 2번, 3번, 4번은 했고요. 이미 이건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 5번
부호 및 좌표. 또 이 그림 했죠. 우리 이미 78에 2번 토지 그려놓고 1, 2, 3, 4라고 써지고 이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 요 경계점에 써진 1, 2, 3, 4가 부호. 그리고 좌표. 이거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나머지 밑에 이제 기타 사항까지 이 도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 왜 좌표라고 써진 거하고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까지 꼭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적 공부와 등록 사항은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요거 꼭 정리하고 이게 지적이고 이게 지적에 관한 그 등록, 지적 공부 등록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6페이지부터가 지적 공부 보존 관리 등인데 자, 요거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요약집을 또 요약한 게 제 자료입니다. 482페이지 펴시면 여러분 이 교재 482페이지 펴시면 2번에 맨 위에 지적공부 보존 반출 그리고 3번 내려간 맨 밑에 지적공부 공개 열람 등본 발급과 지적 전산 자료 등의 활용 그리고 우측에 483페이지 그 밑에 4번에 지적공부 복구 자료와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 그리고 넘겨보시면 485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만들어진다. 그거 설명이 486페이지까지 요거를 다시 책에 있는 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료 수업 자료 26페이지부터 요 시간에 다 설명드립니다. 29페이지, 그 30페이지 부동산 종합 공부까지. 자, 이제 보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 보존 관리인데 어려운 건 없는데요. 몇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 관리를 하느냐? 당연히요. 여러분,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죠. 시군구청은,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다가 지적공부, 만약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왜 제외하느냐 하면 요거는 2번, 바로 밑에 2번에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영구 보존합니다. 지적소관청이. 2번, 이어서 이제 1번, 2번 같이 나옵니다. 2번. 지적공부 이거를 항상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다. 그 말이 전산화해서 여러분 전산화 해가지고 기록 저장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요. 요거 꼭 봐두시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 보존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원칙은 지적공부는 반출이 안 되죠. 다만
그 기역, 리은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됩니다. 자, 기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이제 성인 나왔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성인 제도를 여러 번 몇 가지 할 건데 우선 성인 얻으면 됩니다. 작년에 31회 때 여기를 쉽게 지적공부 보존관리 물으면서 틀린 답이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성인인데 여기를 장관, 무슨 장관이죠? 물으면 국토부 장관 성인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틀리게 나왔었죠. 이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또 합니다. 앞전에 이론 강의할 때도 하지만 지적법에는 그 어디에도 국토부 장관 성인은 없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성인은 있어도 국토부 장관 성인은 지적법에는 지적소관청이, 시군 구청장이 장관한테 가서 성인 얻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틀리게 나왔죠. 장관 성인. 4, 5번 요거요, 여러분. 동그라미 4번, 5번은 국토부 장관에 넣고 4번.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하여. 그 지적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복구하려고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적 공부로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고 5번 보세요. 다만 부동산 종합 공부 이 시간 맨 끝에 나옵니다. 이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그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걸 별도로 복잡하게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인데 지적 공부는 국토부 장관이고 종합 공부로 물으면 그건 지적소관청이죠. 5번. 꼭 구분해서 4번은 지적 공부고 5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6번은 뭐 지적 서고 설치 기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한번. 그건 다 무시하고 아주 엉뚱한 문제니까 지적 서고 설치 기준 보관 방법 반출 성인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아시고 제4절 밑에 4절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적에 관한 정보를 이 전담 관리 기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지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주는 그 기구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읽으시면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받은 관계기관들은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딱 한 번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물었었습니다. 1번 전담관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누가 설치 운영합니까? 물어서 단답형으로 답은
국토부 장관이 나왔다고 했죠. 자, 27페이지로 갑니다. 지적공부 복구 있죠, 여러분.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이 부분에서 복구 자료와 절차가 있는데 절차도 최근에 물었던 적이 있지만은 복구 자료 있죠, 밑에 2번에 이걸 주로 물으니까 복구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복구 보십시오. 1번 지적소관청 해놓고 또 정보 처리 조직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죠. 여기는 아까 자, 이 정보 처리 조직에 따른 이 말은 전산화된 지적공부이면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이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입니다.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리고 2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된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 표시 등 복구하는데 자, 이제 복구 자료가 나오죠. 여러분, 복구 자료. 이 복구 자료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입니다.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7가지와 요 중에 이제 소유자 복구는 2번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7가지 다시 말씀드린 암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읽어서 지적공부 등본, 이미 발급된 등본이나 아니면 청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결의서.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 증명 서류. 미음은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게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있죠. 이걸 종합증명서로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거 증명서류입니다. 피업에 아까 우리 앞에서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복제해 놓은 지적공부,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인데 요걸 가지고 이 중에 아까 앞에 그 의의에서 말씀드렸죠. 멸실 훼손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는데 7가지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7가지 꼭 읽고 정리하시고 작년 31회 때도 지적공부 복구 물으면서 결국 이 복구 자료 아닌 거 이런 걸 써놓고 틀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러분, 토지 표시가 있고 이 토지 대장 등에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에 관한 게 있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말은 소유자 복구는 이 앞에 있는 7가지 그 위에 7가지의 자료 중에 등기부나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복구한다. 그거죠. 소유자 복구는. 그리고 이제 복구 절차인데 여러분, 이 복구 절차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지만 작년에 그 나온 기출 문제에는 다 옳게 나왔습니다. 지문이. 그 전에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쭉 정리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 복구 절차 보세요. 밑에 박스 안에. 지적소관청이 복구 자료를 조사하여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작성인데 복구 자료 조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조사. 1번은 조사. 2번 지적공부 복구 전후에 무슨 면적 등 증감이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복구 측량을 합니다. 요 측량.
복구 청량을 한다. 그리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동의 얻어 경계 면적 등 조정을 하는데 역으로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 그리고 4번 지적소관청이 15일 이상 복구 개시, 요거 복구한다고 개시해주고 요 개시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의 신청을 거칩니다. 이의 신청. 그리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복구 자료 복구 청량 결과 등에 따라 복구하는데 마지막에 적어드린 맨 끝에 적어드린 지적공부 복구는 방금 바로 위에서 지적소관청 등이 직권으로 복구하는데 신청으로 한다면 틀리고 소유자 신청으로. 또 하나 여기는 시도지사 등 성인 사항이 아닌데 성인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성인 얻어야 한다고 틀리게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어드린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성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복구는. 자, 다음 넘기면 여러분 지적 28페이지입니다. 자료. 지적 공부 열람 등본 발급. 여기는 지적 공부 이거 여러분 갖고 있는 토지 대장이나 토지 대장 이런 거 등본 발급 받고 열람하거나 도면 이런 지적 도면을 떼려면 이거 발급 받으려면 자 보세요. 1번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소관청 시군구에 가서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여기를 아까 이거죠.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다만 여기는 또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죠. 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냐? 아직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 전산화가 다 전국적으로 안 돼 있어서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하고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 특별자치시장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세종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에게 가면 되고 시장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 가서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특별자치시장 있죠. 그 자리에 특별자치시장 거기를 시도지사라고 써놓고 틀리게 한 게 최근에 문제였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아까 앞에 전산화된 지적공부 보관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여기는 열람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특별자치시나 시군구청장한테 가면 읍면동장에 가면 발급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특별자치시장 거기에 시도지사라고 써놓으면 틀린다는 거 아시고 3번입니다. 참 밑에 3번 부동산 종합공부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 전부 일부에 관한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입니다.
전자신청도 되니까요. 지적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 동장에 가도 발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지적전산자료 이용인데, 자, 1번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 지적도 포함할 때 연속 지적도가 뭐냐 하면요, 그러면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적도면은 하나의 지적도면이고, 이 지적도면 위아래, 좌우에도 도면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지적도와 지적도를 이 도면과 위에 있는 도면을 연결해서 만든 거를 연속 지적도라 그럽니다. 그럼 이 연속 지적도 포함해서요, 이 전산자료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는데, 기억, 미연, 디귿이 그냥 이거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전국 단위 전산자료 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가도 되고, 시도, 시군구에 가도 되고, 시도 단위 전산자료는 시도에 가거나 소관청에 가면 되고, 그냥 시군구 단위 그러면 그냥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번,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심사는 받습니다. 원칙이. 요 심사는 받는데, 거기 제가 써놓은 게 괄호하네요. 성인. 과거에 이게 심사받고 성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인 절차는 폐지. 여기는 이제 성인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때는 무슨 성인 받는다 하면 이제 X입니다. 원래 성인 있다가, 성인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심사받지 않고 국가기관들이 무슨 이런 자료를 이용할 때는요. 또 3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신청하거나, 여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전산자료 신청, 요것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피상속인 전산자료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와는 관계없는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요, 심사받는 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받지 않을 수 있고요. 거기 중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이게요, 앞전에도 소개했지만 조상 땅 찾기라고, 그러면 이 언론에서 또 각 시군구 등에서 조상 땅 찾기 운동 이런 거 하죠, 지금도. 그러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할아버지 직계,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땅이 혹시 전국 어디에 땅이 있는지를 전산자료로 검색해달라면 전체를 검색해 줍니다. 그게 여기 지적전산자료 이용해요.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한 전산자료 이용입니다. 이거는 자기 토지나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전산자료 검색 등을 할 때는, 전산자료 신청할 때는 뭐를 받지 않습니다. 심사를.
심사받지 않을 수 있다. 4번은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는 내야 되지만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사용료 면제겠죠. 당연히 면제죠. 자, 그리고 29페이지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합 공부가 이제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정부 발표는 2030년, 2030, 2030년까지 다 만든다 하는데 지금 각 시군구마다 종합 공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을 먼저 보십시오. 밑에 2번. 종합 공부 등록사항.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이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이게 다 통합이 돼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다 했던 1번 토지 표시 소유자 관한 사항 해놓고요. 공간정보 구축 관련된 법률 끝에 지적 공부. 여러분, 지적 공부 전체가 지금은 토지 임야 대장부터 5가지 크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다 종합 공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2번 건축물 표시 소유자 그래놓고 가다가 여러분 배우는 건축법에 건축물은 우리는 지적법에 없고 이 건축법에 있는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이 종합 공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3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해놓고 토지 이용 규제법에 자 이거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러분 이 중개할 때 토지 중개하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꼭 떼보셔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왜 떼느냐? 여기 보면 공법에서 배우시는 토지마다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알아보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알아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보면 공법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거 해놓고 자, 이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1차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감정평가론 할 때 맨 끝에 감정평가론 할 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거 배우죠. 여기에 보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2가지죠.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이 있죠. 이 공시 가격, 여러분 이 가격 공시를 했지만 토지 건물의 공시 가격이죠. 국가가 정부가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공동 주택의 공시 가격입니다. 이것도 종합 공부 안으로 들어옵니다. 5번에 자, 그 밖에 부동산 뭐 가다가 끝에 맨 끝줄에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권리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과 저당 있죠. 저당이 잡혀 있으면 얼마에 현재 저당 잡혀 있는지 이거를 전부 묶어서 이 5가지 이게 다 종합 공부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종합 공부입니다.
등록사항 물었던 게 한 번 있고요. 이 5가지 아닌 거 물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올라가서 1번. 종합공부관리 운영도 다 이거요. 전부 소관청이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보면 종합공부관리 운영도 누가 하느냐?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30페이지 보세요. 자료 30페이지에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공부할 때 했던 그대로입니다.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도 맨 1번 끝에 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도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4번 밑에 4번에 종합공부 정정인데 여러분 종합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정정하죠. 정정. 고친다 이 말이죠. 우리 지적공부 정정도 배우지만 종합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정정할 때 우리 앞으로 배우는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첫 주에 1, 2교시 이번 시간에 지적공부 보존 관리까지 했고 그 다음 요 31페이지에 있는 토지 이동 이거는 이제 다음 앞으로 가서 토지 등록 사항 먼저 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토지 이동이 이제 이어지죠. 앞으로 돌아갑니다. 요약지 맨 앞으로 와서 자, 책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교재 466페이지에 토지 등록 요거는 위에 등록 절차는 자료로 설명드렸고 467페이지 보시면 그 맨 위에 3번에 이제 다음 주에 지번 어떻게 부여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69페이지에 4번 지목 28종류 지목이 교재에도 470페이지 거기 지목 구분에 이제 표로 쭉 돼 있지만 제가 요 수업 자료로 잘 정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472페이지까지 있죠. 요 전체 풀어서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 이제 473페이지에 경계, 그 5번에 토지마다 이제 경계가 도면에 등록되죠. 그리고 475페이지에 면적, 그 밑에 6번 가운데 면적이 있죠. 여기까지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지번 어떻게 설정하고 지목 28종류 어떻게 분류하고 경계와 면적은 어떻게 정해서 등록하는지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요 수업 자료 중심으로 교재의 내용을 요 수업 자료로 또 정리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토지 등록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